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이제 공모조 청약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는 뭐 사놓고 몇 년 묵히기만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이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좀 흔들리고 있죠. 전기차가 유망하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도 뭐 유망한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매분기 매출이 성장하고 이익이 성장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여전히 성장 산업도 그 부침이 있고 경기를 탑니다. 뭐 반도체가 사실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요 산업이죠. 뭐 AI, 로봇, 뭐 자율주행, 뭐 IoT 다 사실은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주가 항상 순항한 게 아닙니다. 항상 부침이 있었고 항상 뭐 공급 과잉, 공급 부족, 공급 과잉, 공급 부족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속 꽃길만 갈 수는 없는 거고 부침이 있습니다. 뭐 하여튼 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고 최근에는 조금 이제 전기차 수요가 좀 주춤하죠.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 게 사실은 보조금 때문인데 요즘 이제 이게 뭐 10,000대, 20,000대 팔릴 때는 보조금을 많이 줄 수가 있지만 요즘은 뭐 우리나라만 해도 100,000대, 200,000대 팔리는데 그걸 다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지금 이제 수요도 사실은 좀 주춤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데 사실 전기차는 아직까지도 충전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거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그 기다려서 충전하고 또 나중에 가서 또 차를 빼오고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전기차 안 사고 이제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고요. 하이브리드가 나름대로 연비도 좋고 괜찮습니다. 하여튼 에코프로는 유망한 주식이고요. 이게 이제 세 개 회사로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제 같은 회사였는데 한때 이제 지주사 만드는 게 유행이었죠. 지주사는 지주사를 만들면 그러니까 기존 회사를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나누면 대주주 지분이 늘어나고 대주주 지배권이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이제 대주주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이제 따로 이제 분리가 돼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세 개가 같은 회사로 봐도 됩니다. 근데 이제 법인을 세 개를 만들어서 이미 두 개는 상장돼 있고 또 요번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를 또 상장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개 지주회사만 상장돼 있는데 일본하고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지주회사 따로 상장하고 자회사들 또 따로 분리해서 상장하고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욕을 먹는 거죠. 사실은 물론 이제 금융업과 뭐 이제 포탈 사업은 좀 다르지만은 그 사실은 그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를 과연 분리할 필요가 있나 그런 의문이 있는 거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과연 나눌 필요가 있냐? 한 회사는 뭐 생산하고 한 회사는 유통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시 합치는 거죠. 근데 뭐 또 합치고 나서 또 지주사를 또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크게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같은 회사로 운영해도 되는데 지주사의 전구체에서 양극재.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서 가장 그 비중이 큰 게 이제 양극재죠. 그래서 이제 양극재가 유망하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전구체가 필요한데 전구체는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이제 국산화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캐파를 키우고 있는데 뭐 사실 이게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구체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조금 더 그 원재료를 더해서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건데 사실 뭐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상장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은 있지만 뭐 어쨌든지 간에 하여튼 이렇게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그 6월 말 기준으로 매출이 5천억대,
순이익은 90억, 자기자본은 3,22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공모에서 상장하면은 그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시총이 2조 4,700억이 되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이건 9월 기준입니다. 매출이 5.7조, 그 다음에 순이익이 1,840억, 자기 자본이 1조 7천억입니다. 시총은 27조 8천억입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연간 실적으로 따져도 PER이 100배가 넘고요. 이것도 올해 한 200억 이익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100배가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뭐 이렇게 미래 성장주를 PER로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PER 100배는 사실은 거품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에코프로비엠이 이게 주가가 반토막 나서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한창 때는 그 PER이 200배, 300배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장주는 PER로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PER 100배는 높다고 봅니다. 저는 PER 30배부터는 이제 조심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무리 성장주라도 뭐 성장하면 그때 가서 또 오르면 되는데 그거를 미리 당겨서 끌어올려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하여튼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서 공모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원래는 한 1,450만 주 정도 이제 공모를 하려다가 1,158만 주, 그리고 이제 공모가는 그 주어진 밴드의 최하단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회사 측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싼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4,192억을 공모하고요. 청약은 내일 모레 8, 9일입니다. 뭐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계좌가 있어야지 이제 청약하는 겁니다. 뭐 밸류에이션으로는 고평가입니다. 그 카카오뱅크도 그랬고요. 뭐 카카오페이도 그랬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초반에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많이 떴다가 결국은 이제 공모가 이하로 온 거고요.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는 뭐 제 생각은 공모가는 유지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주가가 그렇게 초반에 많이 가기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뭐 그래도 뭐 청약은 할만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래도 이제 8일날 하지 마시고 9일날 경쟁률 체크하고, 경쟁률 너무 낮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게 이제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같이 민감한 시기에는 청약일에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제 경쟁률이 낮았는데 막상 이제 상장일에는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청약일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상장일에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제 공모가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모가는 일단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게 이제 크게 시세가 나긴 어렵기 때문에 뭐 하여튼 상황 봐서 빨리 처분하시는 게 좋고, 장기 보유하는 주식은 펀더멘탈이 확실한 주식, 확실히 저평가된 주식만 해야 됩니다. 이 고평가된 주식들을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결국 폭탄 돌리기고 누군가는 이제 폭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뭐 리스크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가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망간,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이런 건데 이게 다 중국이나 그 해외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원자재를 그렇게 잘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원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뭐 여전히 양극재뿐만이 아니라 전구체도 뭐 중국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시장에 뭐 7,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도 중국이 덤핑 치면은 우리가 이제 이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LED도 그랬고요. LCD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도 사실은 OCI가 한창 잘 나갈 때 뭐 기술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OCI는 원가 경쟁에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국내에 몇 조를 투자한 공장을 지금 그 세워놓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중국과의 경쟁이, 중국과 경쟁이 되는 업종은 사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덤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당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기술적으로 압도적이지 않다면 어렵다고 보고요.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PER이 100배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유망한 건 사실인데 하여튼 그 조심해서 투자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